자, 2021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도 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세계 10대 뉴스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죠.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현입니다. 예. 자,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2021년에 올해 세계 뉴스. 그 첫 번째 소식이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것으로 고르셨나요? 사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입니다. 네, 예. 코로나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가 첫 번째 세계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보통 인간의 서력 기원을 이제 AD, BC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이제는 이제 AC, BC,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됐어요. 참 그렇네요. 코로나 덕분에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건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좀 잡히는 듯 했지만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확산까지 여러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부디 내년에는 이 코로나19 이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선택해봤습니다. 예. 자, 내년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썩 물러가서 다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어이없는 일이 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두 번째 세계 뉴스는 뭔가요? 예, 2021년 세계 10대 뉴스 그 두 번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에 안간 힘을 쓰다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죠. 네. 지난 1월 달에 취임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를 폐기하면서 미국이 세계 어디서나 글로벌 리더로서 역사적 역할을 재확인해 주기를 동맹국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 복원, 세계사회 주도권 회복 여기 주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취임 직후에 1호 행정명령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서명했고요. 네. WHO에 바로 복귀했고 이란과 핵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도 계셨죠. 이게 이제 첫 바이든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동맹과의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논의하면서 그야말로 미국이 새로 돌아온 것 같다. 내지 미국의 지도력을 새로 세우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영향을 받는 한국으로서도 이 뉴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해서 두 번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에 안간 힘을 쓴다라는 차원에서 선정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할 때만 해도 예. 그때부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내년에는 또 어떨지. 자, 다음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거 대별되는 그런 뉴스인데 세 번째로는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 기반 마련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중국 공산당이 11월 달에 창단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의미를 살펴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거의 뭐 지금 모택동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그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 그리고 등소평, 그 시진핑, 스끈평 이렇게 같은 반열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역사결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주석은 외부에 대한 거센 여기서 외부라는 건 미국이죠. 경고도 서슴지 않았죠. 지난 7월 1일 천문광장에 열린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국 인민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막 이렇게 다시 중국을 괴롭힌 만리장성에서 머리가 깨질 것이다. 막 이렇게 막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년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재연임을 확정짓게 됩니다. 보통 10년 하면 물러나는데 시주석이 이렇게 되면 평생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 기반 마련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그 포부가 예. 미국의 이익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다음 네 번째 세계 뉴스는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2021년 세계 10대 뉴스 네 번째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라고 꼽아봤습니다. G2의 패권 경쟁. 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디를 튈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 그런데 미중 갈등 자체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현재 심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현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위험으로 작용한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예측 가능성이 양호해졌지만 현재 미국의 통상 정책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여기에 미국의 견제가 심화하면서 패권 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10대 뉴스 그 네 번째로 글로벌 패권 경제 심화라고 제가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 시간에 2022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 글로벌 패권 경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참 그나저나 이런 패권 경쟁의 심화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G2 국가의 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그 양안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해협을 두고 실제 그 군사 충돌이 우려가 되었었죠. 전쟁 날 뻔했죠. 지난 5번째 뉴스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 위험 중대로 정리해봤는데요. 예. 지난 8월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실시가 됐었어요.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대만 해협의 가장 넓은 곳이요. 180km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 예. 그 지난 10월에 중국군은 제72주년 건국기념일인 10월 1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 149대를 침범시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입장 바꿔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북한군 공군기가 149대가 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하여튼 긴장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잉원 그 대만 총통. 내 총통이 미군이 우리 뒤에 있어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같이 하고 있어. 이거 예전에 있더라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공식화시킨 거죠. 그리고 미군의 전함이 계속 대만 해협을 올해 들어 7번이나 통과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부딪힌다, 전쟁 난다, 3차 세계대전이다.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은
중국군 대만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쨌든 5번째,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 위험 증대라고 뽑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그러겠죠. 걱정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만 해협의 이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진 이유가 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철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일각의 그렇죠. 목소리들도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충격도 대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6번째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철수를 꼽았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고 바이든 정부는 인도 태평양에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그래서 적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발목이 잡혀 있기를 바란다. 이 적이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중국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7월 달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고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예. 우리나라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서방 국가 다 물러나고 그 와중에 굉장히 우리 군도 그 미라클이었죠, 작전명이. 예, 작전명 미라클 참.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우리 군 작전이요. 예. 일본은 한 명 데려갔잖아요. 예. 그렇네요. 근데 이 와중에 정말 카불 공항 테러 사건도 여러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6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를 뽑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만에서의 군사 충돌 위험과 맞물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카불 공항의 그 영상들 이렇게 보다 보면 충격을 좀 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이 아프가니스탄 얘기는 뭐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아프가니스탄 그쪽은 뭐 이렇게 여성 차별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중국이 또 뒤에서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관계가 애증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7번째 뉴스는 뭘까요? 예, 7번째 뉴스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저항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미얀마가 빠질 수가 없죠. 예,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미얀마 국부인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이 지난 2020년 11월 달에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이걸 군부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어났죠. 쿠데타 일으켰고 이미 정부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문민 통제가 이미 이전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예 칼을 뽑아 든 겁니다. 왜냐하면 1988년 쿠데타에 이어서 2021년 쿠데타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무력 충돌 없이 정권을 손쉽게 손에 쥐게 된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정권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군사 쿠데타가 명확하고요. 이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떤 이상한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미얀마 군부가 또 자기들 입장이거든요. 또 중국 얘기가 나오네. 네, 중국이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뭐 반외세 정권 뭐 이따위 얘기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쿠데타 맞습니다. 근데 그때 미얀마 이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했다고요. 근데 이거를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눈물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예전에 80년 광주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9월에 반군부 진영의 국민통합정부가 군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군부와 반군부 간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사실상 내전에 들어간 것이죠. 2021 세계 10대 뉴스 7번째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저항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또 미얀마가 좀 다른 게 이게 소수 민족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미얀마가. 이게 인종 차별이라든지
수지 정권 때 로힝야족에 그렇죠. 대한 인종차별을 해결을 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인종 갈등이 굉장히 100여 개나 되니까 예, 이런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복잡합니다, 미얀마. 예, 네. 하루빨리 좀 민주주의가 좀 미얀마에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8번째 소식이 뭘까요? 예, 사상 초유 무관중 일본 도쿄 올림픽이라고 아,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세계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결국 끝나지 않았고 일본에서 7월 23일부터 9월 초까지 도쿄 올림픽과 도쿄 패럴림픽이 사상 최초로 무관중으로 열렸습니다. 예. 이때 긴급사태 선언되고 제한 조치까지 발령된 탓에 이거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원래 2020년에 치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올림픽 성과를 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 연임하려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스스로 총리직을 내려왔어야 되고 그다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에 10월에 취임했는데 뭐 그 전에 있었던 아베나 스가나 기시다나 똑같은 사람들인가 봐요. 예. 아니 근데 예.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시다 지금 일본 총리는 그 스가 전 총리에게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럼요. 예. 지금 그 지지율이 지금 기시다 총리가 상당히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때 도쿄 올림픽 때 되게 고생을 했던 사람은 스가거든요. 그렇죠. 예. 아베는 아예 유치했던 아베는 나타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매뉴얼적으로 이제 다 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뒤로 물러났더니 기시다가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과실만 따먹은 겁니다. 예. 근데 입장은 정치적 입장은 아베하고 똑같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스가나 기시다나 예. 모두 다 현재 평화 헌법을 갈아엎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기시다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 여기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를 정상 국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상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먼저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인 이익이다. 뭐 이런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헌법이 이렇게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모습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헌법이 이 개정이 되어서 일본의 군부 내지 우익들이 주장하는 식의 침략 헌법으로 바뀌게 되면은 한반도는 또 한 번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8번째로 사상 초유의 무관중이었던 일본 그렇죠. 도쿄올림픽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소식은 뭘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한데 16년 만에 스스로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메르켈 누님. 예. 독일 역사상 스스로 물러난 선거에 져서 물러난 사람은 있었지만 스스로 물러난 총리는 없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난 거죠. 떠난 거죠, 진짜. 지난 16년간 독일 총리를 재임하면서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EU와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신이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될 때 그 메르켈한테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서 한 번 더 연임하시라. 도저히 트럼프로서는 전 세계 지도자로서 맡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임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근데 최대 위기로 난민 사태 코로나19를 꼽았고요. 유로존 부채 위기에 정말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상 궤도로 올려놨죠. 예. 퇴임 후 한동안 독서 수면을 번갈아 보낼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메르켈 총리는요. 지금의 라이프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요. 베를린 과학원 물리화학연구소에서 86년도에 양자화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님이세요. 물리학 박사군요. 예. 그러니까 물리화학 박사예요. 물리화학 박사. 예. 화학 분야 박사학위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아니 이분이 이쪽 화학 쪽 이쪽으로 나갔어도 세계적인 이제 화학자가 될 거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대단하네요. 예, 16년 만에 스스로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을 저는 9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소식은 뭘까요?
첫 번째 뉴스하고 10번째 뉴스는 고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뉴스는 기후변화 영향에 가시화입니다. 아, 홍수, 기후변화. 예. 홍수, 산불 등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니, 기후가 너무 피해가 크던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코로나랑. 지구촌이 올해 난리가 났어요. 독일에서 독일 등 서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우가 발생한 홍수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100년 만에 폭우요? 예. 엄청났었어요. 러시아 또 북극권에서는 여름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어요. 러시아가.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여름 기온이 무려 4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요. 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불나죠. 산불 나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또 미국 중부에서는 뭐 주로 봄에 일어나던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12월 달에 일어나고 이게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막대하니까 그렇네요.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전 세계 지도자에서 모여가지고 하긴 했는데 원래 석탄 퇴출이었거든요. 글래스고 기후조약이. 근데 원래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이제 실효성 논란도 나왔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참 이상기후 있었던 기후변화 영향의 가시화를 10번째 마지막 뉴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참 긴박하게 뛰어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올 한 해 2021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또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지 기대보다도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아무튼 뭐 일단 1차적으로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물러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 세계 평화가 좀 깃들기를 기원을 하면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뵈야겠네요. 평론가님. 그렇죠. 내년에 뵈야죠.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